상계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협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종전거래, 종전거래 채권과의 상계를 예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상계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 상계를 파악할 때는 꼭 뭐 종전거래와 관련된 채권만 상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항상 뭐를 상계하는지는 보면은 항상 채무가 있고 채권이 발생하는데 누구냐면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때 상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원래 그 장난감을 80불짜리 1000개를 산다고 했어요. 그죠? 80불짜리 1000개를 산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매자 입장은 판매자에게 당해 수입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채무가 발생한 거죠.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8만이 발생한 겁니다. 당해 수입 물품 구매와 관련된 1000개에 해당하는 8만의 채무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물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죠. 그죠? 채권은 누구한테 발생했어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옛날에 샀었던 물건에 불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불량을 발생했으니까 판매한 사람이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종전거래 불량품에 대해서 얼만큼의 채권이 발생했냐면 2천만큼의 채권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계 얘기가 나오면, 상계가 사실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구성이. 근데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판단하실 때 동일인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자도 채무자도 동일인이어야 돼요. 동일인에게 내가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고 딱 그 사람한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지 어떤 채권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빨리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 거래에서는 당해 수입물품 구매하기 위해서 8만의 채무가 발생을 했고, 종전거래, 이건 꼭 종전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채권이 있으면 됩니다. 동일인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한 게 이건 같은 경우는 종전거래에서 불량품 받았기 때문에 불량품 클레임 해소하는 비용으로 2천만큼의 채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상계 얼마 한 거죠? 상계 얼마 한 거예요? 2천 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상계는 물론 최대 2천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거래에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최대 2천만큼 상계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최대 2천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더 이상 상계를 못 해요. 채권 채무 범위가 넘어섰기 때문에. 1000만 상계할 수도 있나요? 원하면 1000만 상계할 수도 있어요. 그죠? 1000은 상계하고 1000은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7,900초, 79,000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이 2천인데 이번 거래에서 최대로 상계 2천까지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 거래에서 채권 상계에 대해서 2천만큼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직접 지급은 78,000만큼 거래를 한 겁니다. 그죠? 상계랑 헷갈리는 개념이 보통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할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절대 이 상계를 할인이라는 얘기 못 하는데, 이 사람은 당해 물품 구매하면서 8만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8만 줘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원래 8만 줘야 되는데 종전에 내가 미리 지급한 돈이 있어서 그 다시 돌려받지 않고 종전에 지급한 돈이 있으니까 그거 이번에 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으로 이번 물품 구매하면서 발생한 총 채무 8만인 거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PAPP는 실제로 얼마 줬는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해 물품 수입하면서 실제로 구매자에게 발생한 채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체적인 총 채무
채무가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8만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할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내가 원래 줄 돈 자체가 깎여야 되는 게 할인이고 나는 8만 줘야 되는 건 여전히 똑같은데 지급 방식이 직접 지급하거나 상계의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상계랑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생각해 놓으실 게 일종의 지급 방식이다. 상계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급 방식이에요. 내가 돈을 직접 줄 거냐 아니면 종전 채무랑 상계를 해서 차액만 줄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계의 방식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상계 방식으로 지급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국환 거래법 공부하실 때 상계 나오죠. 상계 어느 파트에 나와요? 지급 수단 파트에 나오죠. 실제로 내가 외국에 있는 거래 당사자랑 이 대금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지 않고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발생했을 때 상계의 방식으로 지급하면 뭐 은행에다 신고하고 지급해라, 이런 게 이제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상계는 일종의 지급 방식이다. 8만 줘야 되는데 실제로 8만 쏘는 것도 지급 방식인데 2천은 상계하고 나머지 7만 8천만 지급하는 것도 일종의 지급 방식이다. 그래서 상계는 지급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죠, 그죠?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계좌이체로 해줄 거냐, 다 할 거냐, 아니면 종전거래에 있는 채권이랑 상계해 버릴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요거는 우리 그래서 관세 평가상의 취급은 간접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요 케이스는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런데 요거 꼬아서 내는 문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상계가 나오면 여기서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거기서 발생한 채무가 얼마고 채권이 얼마인지 두 개 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상계 금액은 항상 뭔가 채권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채권 채무 중에서 더 작은 금액 기초로 작은 금액이 최대 상계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가 더 클 수도 있고 채권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채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 채무가 있는데 둘 중에서 최대 작은 금액이 최대 상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